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지만 속은 결코 쉽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말이 많아지고 속마음을 쉽게 꺼내놓고 내 안에 가장 깊은 이야기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밤새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웃고 울고 가족에게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도 내 이야기를 들려주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솔직함은 나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좋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지만 나중에는 그 말이 나를 겨누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낸 사람은 처음엔 공감을 얻습니다. 그분 참 솔직하다. 속 시원하게 얘기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입으로 옮겨가고 내가 보여준 약점은 뒷말이 되어 나를 따라다닙니다. 결국 나는 점점 더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고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을 잃게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보여준 약점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약점을 꼭 필요한 순간에 꺼내 나를 흔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킵니다. 겉은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판단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가 생기고 그의 말 한마디는 더 깊이 받아들여집니다.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상상할 여지를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없이도 상대를 움직이고 때로는 그 침묵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이 됩니다. 겉은 느긋하게 웃으면서도 속은 단단히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존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무게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속마음을 절제하고 말을 줄이는 지혜가 중요한지, 그리고 겉은 단순하되 속은 단단히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함께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고민이 있으면 늘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언제나 솔직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 솔직함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편안하게 여기고 속내를 털어놓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친구들은 어느새 그녀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공감이었지만 뒤로는 그 사람은 뭐든 얘기해라는 평판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내 속을 보여줬구나.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고 있구나.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었습니다. 예전엔 함께 웃어주던 친구들이 이젠 그녀의 말에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만남이 끝나면 그녀의 이야기로 뒷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위로받기 위해, 공감받기 위해 내뱉은 말들이 결국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속을 다 드러내면 가벼워지고 속을 감추면 무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밀을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 나만의 단단한 무게 중심을 남에게 함부로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으면 처음에는 편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열쇠를 남에게 넘기는 셈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열쇠를 이용해 나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은 단순하고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 단단한 철학과 준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신뢰와 존중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로 무게를 보여주고 필요할 때 단 한마디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지켜냈는가입니다. 속을 다 보여주지 않고 말을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배우는 가장 값진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속을 다 드러내면 처음엔 편하지만 결국 내 무게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속은 감추되 겉은 따뜻하게, 말은 줄이되 필요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관계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속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는 힘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침묵이 왜 관계에서 힘이 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소극적이고 답답한 태도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깊이 관찰해보면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자는 말을 삼가면 근심이 적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줄이면 문제가 생길 여지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서 내뱉은 한 문장이 관계를 깨고 마음의 상처로 남고 평생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자기 노출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솔직함이 친밀감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내 이야기의 무게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피로감을 느끼고 나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때 남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안심하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기는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지혜로운 사람은 능구렁이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둔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하고 무겁게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내 속을 함부로 흔들지 못합니다. 겉은 늘 평온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판단을 마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를 주도합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만큼 상대는 궁금해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상대는 나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를 가볍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쇼펜하워는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리가 바로 존중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거리가 사라지면 서로의 약점까지 다 알게 되고 그 약점은 언젠가 상처로 돌아옵니다. 침묵과 절제는 이 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감추는 것이 교활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상대와의 관계를 지키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내가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준비된 한마디로 내 뜻을 전하면 됩니다. 결국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존중을 불러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조용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신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결국 침묵과 절제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 왜 스스로를 약자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약자가 됩니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고민이 상대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판단에 맡겨진 정보가 됩니다. 상대는 그 정보를 기억하고 필요하면 꺼내서 나를 평가하거나 흔듭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내 이미지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 순간부터 나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나는 더 이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가진 사람,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상대는 나를 동등한 친구, 동료로 대하기보다 때로는 가르치려 하거나 나를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면 갈수록 불편해지고 결국 거리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속마음을 완전히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별입니다.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결정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약점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 감정을 정리한 뒤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속으로 사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절제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듣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신뢰를 줍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지고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기 전에 한 박자 쉬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속을 감추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무게를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사람입니다. 결국 내 감정을 다스리고 말의 양을 줄이는 일은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제를 실천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품격과 신뢰를 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신중해진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은 사람을 답답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이 가진 무게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의 관찰과 깊은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필요한 때만 움직이는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든 중심이 됩니다. 그가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말수가 많지 않기에 그 말이 더 귀하게 들립니다. 그의 의견은 조언이 되고 때로는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게를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점점 그 말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또 저 얘기야. 어차피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겉은 느긋하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존경이 따라옵니다. 그 존경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신뢰의 결과입니다. 이 신뢰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큰 자산이 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절제와 침묵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을 스스로 조율하고 관계의 속도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겉은 평온하게 웃고 있어도 속은 이미 단단히 준비되어 있어 어떤 말도 쉽게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결국 침묵과 절제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나를 빛나게 하는 갑옷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갑옷은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은 그 무게를 알아보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쉽게 드러내고 가볍게 취급당할 것인지 아니면 침묵과 절제를 통해 나 자신을 단단히 지키고 존중받을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노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 겪은 사람들, 견뎌온 감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이 깊어질수록 말은 오히려 줄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일수록
말보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내가 던진 말이 내 삶을 가볍게 만들고 내 위치를 흔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속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속으로는 깊고 단단하게 준비하되 겉으로는 평온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품격을 지킨 사람입니다. 절제는 나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게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필요 없는 말과 감정을 덜어내면 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남은 말들은 더 선명한 힘을 갖습니다. 한마디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짧은 침묵으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고 느껴지고 그 한마디가 신중하게 다듬어진 진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없이도 신뢰를 주는 태도,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무게,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에서 빛이 납니다. 겉은 느긋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속은 한결같이 단단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존중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오늘은 나를 위로할지 몰라도 내일은 나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는 감정을 한 박자 늦게 내고 마음을 전할 때도 꼭 필요한 순간만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은 더 깊이 들리고 더 크게 울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얼마나 잘 지켰는지, 얼마나 품격 있게 침묵할 줄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말을 줄이고 속을 지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는 가벼운 말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더 깊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은 평온하지만 속은 강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